자, 베리언트 리스트업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프리퍼런스 갈게요. 요거는 일종의 작업을 위한 정의를 내리는 곳이죠. 여러 가지 세팅을 하는 곳인데 기본 세팅이요.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 현재 디폴트로 되어 있고요. 페인트, 모델링, 비주얼라이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작업 기본 셋이에요. 디폴트로 시작하고요. 자, 페인트로 바꿔보면, 자, 조금 기다리면, 이 작업 모드가, 지금 여기 하단에 보면은 쉐입도 바뀌었죠. 아니, 쉘브스도 바뀌었죠. 페인팅을 위한 도구들이 모아져 있다라는 거 아실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컨트롤 패널도 보면, 이렇게 페인팅, 스케치를 위한 도구들이 주로 배열이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가 모델링을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비주얼라이즈, 렌더링과 뭐 재질을 입히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 세팅들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건 좀 시간이 걸리네. 그런데 자기가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역시 사용자가 정의를 내려서 사용자 편한 대로 세팅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질들을 기본적으로 이툴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간이 걸렸고요. 이렇게 재질들을 입히고 뭐 만들어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최적화된 워크플로우를 생성합니다. 기본적으로 디폴트 전 사용하겠고요. 디폴트로는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메뉴가 있어요. 메뉴는 숏 그리고 롱 있습니다. 숏 메뉴를 하게 되면 뭐라고 나오는데 뭐 전체적으로 다 보이지 않고 몇 개는 이렇게 좀 짧아지게 되는 뭐 그런 것입니다. 숏 메뉴를 하게 되면요. 하지 말라네요. 뭔가 문제가 생기나 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롱 메뉴 전체적으로 다 보이게 뭐 다 오픈 시켜놓고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바꿔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히스토리, 핫키 메뉴 에디터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처음에 사용하시면 어, 바꿔주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 자 보시면 메뉴 이렇게 열어볼게요. 그러면 파일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파일. 자, 뉴 파일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핫키, 자기 사용자 단축키를 정의를 하면 됩니다. 자, 하나 해볼게요. 저는 뉴, 거기 말고, 팔레트 말고, 자, 윈도우 해봅시다. 이거는 조금 잘 찾아다녀야 되는데요. 자, 메뉴에 보시면, 자, 저는 윈도우에 팔레트가 있었죠. 팔레트를 제가 단축키를 지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단축키를 지정하겠습니다. 팔레트를 여는데 저는 컨트롤 P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직접 써주시면 돼요. 컨트롤 P 이렇게 누르면 안 되고요. 여기 창을 선택하고 컨트롤 CTRL 그 다음에 더하기 P 이렇게 컨트롤과 P를 누르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플라이를 누르게 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지정을 시켜줍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른 것과 겹친다 라는 이렇게 정보창이 뜨게 되고요. 필요한 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또 쉘브스 같은 경우에도 해볼까요? 저는 쉘브스는 Shift 키 SHIFT Shift 플러스 그 다음에 Alt 플러스 그 다음에 S를 합니다. 자, 이렇게요. 적용시키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필요한 대로 사용자가
자기가 필요한 단축 키들을 여기다가 쭉쭉쭉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작동이 되는지 볼게요. 팔레트, 예, 작동이 되죠. 그 다음에 쉘브스, 예, 작동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대로 닫으면 안 됩니다. 예, 여기 보면 유저 프리퍼런스에 반드시 세이브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현재 몇 가지 세팅들을 한 것들을 현재 프리퍼런스 상태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저장을 해서 제대로 됐다 이런 메시지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알리아스 작업을 하실 때 그 저장된 상태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하키 메뉴 에디터 이렇게 나왔고요. 뭐 클러치 키 에디터 뭐 이런 식으로도 뭐가 굉장히 좀 정의를 내리는 것들이 많은데요. 전부 다 아실 필요는 없고 몇 가지 것들은 이제 뭐 본인이 사용을 해 가시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유저 프리퍼런스 저장하는 거. 예, 그리고 특히 마킹 메뉴. 예, 마킹 메뉴가 중요한데요. 알리아스의 특징이기도 하죠. 알리아스와 태생이 같은 마야에서도 마킹 메뉴를 사용하고 있고요. 마킹 메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킹 메뉴는 마우스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버튼과 알리아스의 컨트롤 시프트 조합과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조합으로 마킹 메뉴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시프트 알트 기능으로 이렇게 부가적인 마우스 조작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 마킹 메뉴는 컨트롤 시프트로 사용을 하는데요. 자, 보시면 첫 번째 마킹 메뉴 보시겠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마우스 첫 번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는 마킹 메뉴를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이거 밑에 거좀 자, 그러면은 여기 오브젝트 COS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놨고요. 자, 두 번째 다르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우스 버튼과 조합을 시키는 것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뭐 많은 고민 끝에 만들었다고 그래요. 알리아스 제작진들이요. 어떻게 하면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을까? 동작 제스처 방식이죠. 제스처. 자, 이렇게. 자, 뉴 커브를 만드는데 두 번째 걸 CV2짜리 두 개를 이용해서 만든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CV를 선택하는 방법도 마킹 메뉴에 넣어놨고요. 선택한 것들을 움직이는 거 이렇게 넣어놨고요. 이런 조합으로 버릇처럼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로테이트 뭐 여러가지 것들을 넣어놨어요. 자, 그 마킹 메뉴를 만드는 방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킹 메뉴를 누르게 되면요, 여기 더블 클릭을 하거나 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가 뜨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픽, 그 다음에 엑스폼, 뭐 디스플레이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름은 뭐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바꿔줄 수도 있고요. 이름을 바꿔줄 수도 있고요. 여기에 리스트들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실게요. 자, 첫 번째 마우스 1번 버튼에 정의되어 있는 기능들입니다. 이거는 또 역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아셨겠지만 여기에 필요한 기능들 혹은 여기에 필요한 기능들을 가운데 버튼으로 끌어다 쓰는 겁니다. 아까 쉘브스 메뉴처럼요. 그래서 끌어다 쓰는데 대신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Nothing, CV, Surface, Curve 이렇게 있죠. 자, 첫 번째 메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면 압니다. 자, 제일 처음에 여기 1번 Nothing이고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 아래 건 아니고요. 시계 방향으로 배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끝난 요 뉴 커브 5번까지 가면 요 이제 밑으로 붙습니다. 자, 뉴 커브 5까지 가게 되면 이게 뉴 커브 5죠. 그러면 여기 밑으로 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붙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헐, 템플레이트, 블렌드 포인트 에디트 이렇게 이 밑으로 쭉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붙이게 되면 요 밑으로 리스트가 더 쭉 나오겠죠. 자, 두 번째 마우스 마킹 메뉴도 똑같습니다. 세 번째 똑같고요. 자, 이거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디폴트 그러니까 알리아스를 깔면은 디폴트에서 저는 조금만 변형을 시켜서 사용을 했는데요. 제 강의를 만약에 들으신다면 계속해서 들으시고 요것에 대한 설명을 이해를 좀 빨리 하고자 한다면 저랑 마킹 메뉴를 공유해서 쓰는 것이 어쩌면 이해를 하는데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마킹 메뉴를 파일을 하나 공유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끝내고 나면 아까 쉘브스 메뉴처럼요 요것도 세이브를 한번 시켜주세요. 네, 여기 세이브를 한번 누르게 되면 예, 요런 저장되는 곳에 저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디폴트 마킹 메뉴 이렇게 요런 폴더에 요런 폴더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마킹 메뉴가 이게 아니고 남의 것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리플레스 해가지고 새로운 마킹 메뉴를 불러드릴 수 있겠죠. 아니면 여기 리스트가 나옵니다. 저는 칼셋이라고 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킹 메뉴는 요겁니다. 이거 반드시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인터페이스의 마킹 메뉴, 그 다음에 토글, 싱글, 핫키, 이렇게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크게 작업을 하는데 지장을 주지도 않고 뭐 별로 중요성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팔레트, 쉘브스 메뉴, 레이아웃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배꼽을 누르게 되면 자, 팔레트에 처음에 이제 작업을 할 때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정의입니다. 쉘브스 포지션, 밑에 거 포지션이 어디냐,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거인데요. 뭐 편할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뭐 여러 가지 사용자 취향에 따라 다르니까 이거는 정의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샤프 익스트 뭐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기능은 글쎄 거의 전 건드려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패스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도 복잡하고. 그 다음에 유저 컬러가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색깔을 검은색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건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건드리면 됩니다. 누르면 자, 액티브 모델링 컬러, 그러니까 작동되는 선택이 된 것들에 대한 컬러 정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커브 잡았을 때 흰색이네요. 액티브 됐을 때, 자, 흰색으로 바뀌었죠. 서페이스 선택이 됐을 때 역시 이런 색으로 바뀌는데 왜 이거는 이상한데요? 색깔이 아닌데 이거는 히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토리 깨볼게요. 자, 히스토리 깨면 흰색으로 바뀝니다. 자, UV 커브는 이런 색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에 대한 컬러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액티브 말고 동작되지 않은 그냥 평범한 상태의 커브는 그 오브젝트들은 이렇게 컬러를 지정을 해라 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일일이 자기가 취향대로 이렇게 커브, 그 색깔을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만, 음, 알리아스는 기본적으로 여기 파일을 한번 누르시게 되면요. 이렇게 설명하면 어렵네요. 자, 누르게 되면 임포트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네요. 임포트 한번 하시게 되면, 자, 샘플 유저 컬러가 있어요. 여기 폴더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기본 세팅들이 있습니다. 알리아스 클래식 컬러, 뭐 카티아 컬러, 퓨전 컬러, 그레이온 블랙,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자기가 컬러 세팅을 만들어서 저장을 할 수도 있겠고요. 여기는 기본 세팅 중에서 마음에 드는 컬러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저 컬러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이런 식으로 바꾼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정의는 여기 General Preference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기본 세팅인데 거의 건드리지 않아요. 거의 건드리지 않고요. 인터페이스에서 보시면 이렇게 Tools 아이콘이 있습니다. Tool 아이콘. 자, 이거는 텍스트로 바꾸게 되면 여기 있는 것들이 이 아이콘으로 안 나오고요. 자, 정의해 볼게요. 자, 그러면 텍스트로 바뀝니다. 이렇게요. 이게 보시기 편하시면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아이콘이 보시기 편하시면 이게 스몰이냐, 라지냐, 아이콘 크기를 결정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콘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여기 아이콘 자 밖으로 나와서 자 이런 기능들을 이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게 되면은 이렇게 뜹니다. 이거 때로는 굉장히 막 번거롭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기능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굳이 필요가 없다. 자꾸 작업하는데 거느적거린다. 타임이 좀 길어진다. 이렇게 거느적거려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없애는 방법은요. 제너럴 프리퍼런스에 보면은 헬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헬프가 아닌가? 잠깐만요. 이거 뭐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헷갈리네요. 어디야? 오. 아, 하여튼 다른 거 설명드리면서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 체크 하나 해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뜨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음, 여기 있네요. 예. 헬프에 보면 팝업 헬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툴 클립 현재 기본 상태가 되어 있는데요. 뭐 툴 팁을 알려주는 정보도 나올 수 있고요.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예. 뭐 기본 세팅들이 있는데 여기 것들은 거의 건드리지 않고요. 언두를 몇 개로 할 것이냐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여기에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스케일은 1대1로 할 것이다 뭐 이런 정보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본 정보들이 있죠. 뭐 스텝 앵글은 45도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들이니까 다 하시면 되고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그 뭐라 그럴까요? 높이 값이 Z가 아니고 이제 Y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Z냐 Y냐를 결정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에,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뭐 보시면은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저는 설정한 대로 해서 아까 여기 올려놓게 되면 헬프가 나왔는데 지금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거느적거리지 않죠.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제너럴 프리퍼런스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셀렉션 옵션이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정보들이 나와요. 선택하는 것에 대한 옵션인데 이거를 필요하시면 레프트 마우스 버튼은 뭐 토글로 셀렉션이 되는 것이고 미들은 뭐 이렇게 더하는 것이고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선택을 하고 한번 하면 선택이 되다 말다 이렇게 돼요. 레프트 마우스 버튼 그리고 가운데 마우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뭐 플러스가 되네 뭐 하네 이런 정의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왕 봤으니까 자 미들 마우스 버튼은 더한다. 그리고 라이트 마우스 버튼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은 선택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면 선택을 안 하게 되고요. 첫 번째는 선택을 하고요. 가운데 마우스 버튼은 add겠죠. 그러니까 커브를 선택하고 자, 커브 선택하겠습니다. 커브를 선택하고요. 여기 떨어져 있는 거 뭐, 첫 번째 걸로 선택을 해도 다 선택이 되는데 대신 자, 첫 번째 마우스 선택된 녀석을 첫 번째 마우스 버튼으로 누르면 토글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꺼졌다 켜졌다 하죠. 자, 그런데 가운데 마우스 버튼은 무조건 add이기 때문에 더하다기 때문에 누르면 꺼지진 않습니다. 대신 가운데 마우스 버튼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계속 더해지면서 선택은 되죠. 뭐 그다지 신경 안 써도 되는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선택하면 돼요. 필요 없으면 빼면 되고. 네, 이렇게. 그리고 퍼포먼스 옵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이것들을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제 그러한 것들인데 이것도 거의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고 거의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거의. 그리고 컨스트럭션 옵션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컨스트럭션 옵션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건드려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작업 공차를 설정하는 것이거든요. 보시면 인벤터 세팅 값입니다. 인벤터 세팅 당연히 이거 유닛은 밀리미터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 중에서도 이제 특히 톨러런스에 보면 피팅 값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허용 공차가 0.001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인벤터가요. 카티아 선택을 해볼게요. 0.01 카티아 버전 5는 이제 0.001 이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들마다 기본 공차, 허용 공차들이 다른데 이거는 각 뭐 용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 달라지니까 이거는 그 공차에 맞게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또한 그 기본 공차에서 변화를 주게 되면은 유저 디파인드로 바뀌니까 유저 세팅 값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여기 레티셔널 플래그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이것에 따라서 특히 원 같은 경우에는 요것에 따라서 원의 성질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작업을 할 때 이제 요 체크를 켜놓고 작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의된 그 공차값으로 지금부터 작업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작업 공차를 제대로 걸어 놓고 작업을 해야만 나중에 데이터를 외부로 내보낼 때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갭 허용차가 0.1로 해놓고서 뭐 카티아 쪽이나 이렇게 데이터를 내보낸다 그러면 다 벌어졌다고, 그러니까 다 갭이 생겼다, 그 벌어졌다, 오픈됐다라고 이렇게 정보를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애초에 요 허용 공차를 제대로 해놓고 작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레티셔널 플래그라고 했죠. 여기 보면은 있어요. 여기 그 수학적인 용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다항식 뭐 어쩌고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일단은 말씀을 하기보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커브를 모든 오브젝트를 일단 싹 지우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자, 오브젝트 지우고요. 탑뷰 상태에서 제가 커브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서클에 있는 요 커브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현재 상태 컨스트럭션 상태에는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커브를 하나 그려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체크를 끄고, 뭐 이게 다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다 같이 가는 걸로. 자, 끄고 커브를 또 그려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커브를 그렸는데요. 커브가 이럽니다. 자, 똑같이 커브를 그렸는데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어요. 그 옵션밖에. 그런데 커브가 이렇게 바뀝니다. 네. 자, 이것을 원을 그리는 방법은 요거 말고 또 있죠. 네, 키포인트 커브에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역시 오른쪽에다 배치할게요. 지금 옵션을 껐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커브 그렸습니다. 자, 이것의 CV 배열 상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스트럭션 옵션을 다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켜보고, 자, 똑같이 요거 이쪽에다 킨 상태의 커브를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슷한 크기의 원이고요. 이것의 CV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원인데도 오른쪽의 것들은, 화면상에서 오른쪽의 것들은 CV 배열이 왼쪽의 것과 다릅니다. 이렇게요. 자, 서클 같은 경우에 CV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면 나중에 이것을 잘라내거나 했을 때, 이걸 4분의 1로 잘라내거나 했을 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4분의 1로 한번 잘라볼까요? 자, 이 녀석을 이렇게 자르고, 자, 이 녀석을 또 이렇게 자르고, 이 녀석을 또 많아졌네요. 이렇게 자르고. 자, 그러면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얘 또 자르면 뭐 이렇게 되겠지만 이렇게 되죠. 지금 켠 상태로 잘라서 정확하게 원을 컨트롤하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컨스트럭션 옵션 중에서 요것들을 켜주고 작업을 하는 것이
다른 프로그램하고의 호환성이라든지 문제를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켜놓고 안 켜놓고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금 값이 나오지를 않아요. 꺼놓게 되면은. 그러니까 작업 요것에 대한 반지름이라든지 정확한 요 서클에 대한 정보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꼭 켜놓고 작업을 하는 것이 정확한 작업을 위해서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시 한번 이거를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 이거는 염두에 두지 않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정밀하게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오차값이 막 생겨버리니까 이것을 켜고 끄고에 따라서 오차값이 생기니까 이거는 저는 반드시 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별로 없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컨스트럭션 옵션까지 다 작업을 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여기 여러 가지 옵션들을 건드렸다면 반드시 유저 프레퍼런스에서 세이브를 한번 해주시면 다음번에 알리아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켰을 때 지금 현재 정의된 상태로 오픈이 된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